어떻게 보면은 차별금지법은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너무나 어울리는 법안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이 혐오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만은 진영으로 쪼개져 가지고 극단적인 대립이 벌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날 그 강남역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징후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멀게 보면은 뭐 이제 옛날에 부산대에서 월장 사건, 그러니까 예비역들이 사이버 테러를 가하던 뭐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는 지역주의라든지 또는 반공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걸 바탕을 두어서 어느 한 지역 출신들을 뭐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또는 어떤 사상은 빨갱이라고 해서 국민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차별이거든요. 이유 없이 뭐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것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은 다른 거죠. 내가 장사하는 건 다른 건데 그걸 결부시켜서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억압하는 그런 현실들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사실 그 단계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졌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헌법의 출발점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였지 않습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에 그러니까 임시헌장을 만드는데요. 임시헌장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는 어정원이 권한을 행사함, 3조가 뭐냐면은 남녀 빈부 기춘의 차별이 없음, 일체평등함, 그걸 선언했던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헌법체제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것, 특히 차별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 그것을 국가 법규의 중심으로 삼아왔습니다. 재헌헌법을 논의하던 과정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끔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그 혼인과 가족 제도는 그러니까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동성혼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규정이 들어가는 것도 엄밀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948년에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회의석상에서 누군가가 손들고 긴급 동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첩을 데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내에서 자기 부인을 학대하고 그러더라. 이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새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서는 남녀 동권을 선언합시다 라고 해서 들어간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가는 게 개인의 존엄이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권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양성평등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들이 전부 생활 속에서 차별당했던 그 현실들, 이게 너무나 가슴 아팠기 때문에 헌법의 이름으로 고쳐나가자는 거죠. 1919년에서는 차별받는 민족이라는 그 아픔을 임시헌장 3조에 담아냈고요. 1948년 역시 마찬가지죠. 그때만 해도 못 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의지로 충만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이런 시절에 제일 먼저 떠올렸던 건 뭐냐면은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사회. 우리 헌법에 균등이나 또는 균형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중심 영역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유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재헌헌법안을 두고 이 헌법은 민족적 사회적 헌법입니다. 뭐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사회 정의가 확립되는 헌법이라고 자랑했던 거예요. 또 그 헌법 사상의 도처에 조수왕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상균주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이런 헌법 체제, 그리고 그 헌법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헌법 명령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차별금지법은 벌써 만들어졌어야 됐던 거죠. 또는 뭐 그동안 뭐 경제성장이니 또는 권위주의 체제니 그렇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여건이 있었다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모든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불어 사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인지
서로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그 합의 과정에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정파의 교리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로 인해서 눈물 흘리게 되는 또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아픔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하고 그것을 단순히 그거는 죄악이야 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정죄하기 전에 그들의 사는 삶이 그나름의 가도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나는 존중하겠다는 이런 관용의 정신을 어떤 사회 통합의 기치로 삼아야 되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